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건의 부사절 접속사 if와 가정법에 쓰이는 if 그리고 명사절에 쓰이는 if를 이렇게 분별해 가지고 쉽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쉽게 이제 알아볼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명사절로 쓰이는 것과 부사절로 쓰이는 것이 이렇게 구별되는데요. 명사절로 쓰이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며 또 부사절로 쓰이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if가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먼저 이 접속사는 단어는 물론이고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죠.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 if는 두 개의 절을 하나로 연결해서 만일 뭐뭐 한다면 이라는 조건의 뜻을 나타낼 때 사용하죠. 이때 if가 속한 절을 종속절이라고 하고 또 다른 절을 주절이라고 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 if를 조건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주절은 중요한 문장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종속절은 주절을 설명하기 위한 문장을 뜻하는 것이고 그 안에는 조건절과 명사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주 중요해요. 왜냐?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우선은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는 이 현재 시제를 사용하는데요. 왜 현재 시제를 사용할까요? 미래 대신 현재 시제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접속사가 들어있는 문장에서 이제 시제가 일치해야 되는데 가정법 현재 또는 조건의 부사절에 대해서 명확하게 오늘 좀 알아보자고요. 조건의 부사절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뜻은 만약에 뭐뭐라면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려서 이제 소풍을 가면은 비가 오더라고요. 그러면은 비가 오지 않으면 소풍을 갈 거야. 않는다면, 비가 오지 않는다면 이렇게 조건을 걸잖아요. 그런데 꼭 그 다음날 보면은 비가 와요. 그래서 오늘은 아예 쉽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명사절 예문을 아예 하고 부사절 예문을 아예 하면은 조금 분별하기가 쉬울 거예요. 명사절 예문 먼저 해볼게요. 그녀는 제가 괜찮은지 물었습니다. 그랬어요. She asked if I was okay. 그랬어요. was를 썼잖아요, 여기에. 그래서 우리가, 괜찮은지라고 물었어요. 그녀는 제가 괜찮은지라고 물었어요. 자, 하나의 더 예를 들어볼게요. 한 3개까지 들어볼게요. I want if he knows the answer. 그랬어요. 그러면 그가 답을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이제 if절인데 또 아까 1번에도 if절이고 밑에도 if를 썼는데요. 자 보세요. 3번 한번 해볼게요. 그녀는 문이 열려 있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She will see if the door is open. 그러면 있는지 아까도 답을 알고 있는지 또 1번에는 괜찮은지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제 명사절이라고 해요. 명사절. 제가 인지 아닌지라는 뜻인데 명사절 if는 주로 타동사의 목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또 하나의 예를 또 들어볼게요. 부사절 요번에는 부사절 예문 3개를 한번 해볼게요. 아까는 명사절 예문을 했고 지금은 부사절 예문입니다.
두 가지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자, if he didn't apologize, she isn't forgiven him. want to forgive him.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가 사과하지 않으면요. 컴마 찍었죠. 그녀는 그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하지 않으면 이런 조건 걸었어요. 이것이 뭐라고? 부사절 예문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예를 들어볼게요. 아니, 세 개까지 예를 들어볼게요. 자, 2번입니다. If we will land tomorrow, 컴마 찍고, I will just stay at home. 그랬어요. stay at home은 집에 머물 거야 그랬는데, 내일 비가 오면 그냥 집에 있을게요 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뭐라고? 부사절 예문, 비가 오면, 이렇게. 그 다음에 또 3번에 한번 예를 또 들어볼게요. If it snows tomorrow, 콤마 찍고, I will make a snowman. 그래서 snowman이 뭐예요? 눈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눈이 오면 나는 눈사람을 만들 거야 라고 했을 때, 눈이 오면 이렇게 했을 때 거기가 조건을 넣었어요. 그래서 안 오면 눈사람 못 만들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눈이 오면 나는 눈사람을 만들 거야. 이렇게 해서 부사절 예문 3개, 명사절 예문 3개 이렇게 들어봤어요. 왜 그랬냐? 비교를 하기 위해서 뭐가 다른지. 그러니까 명사절에서는 괜찮은지 인지 아닌지라는 뜻을 물어본 거예요. 그렇지만 부사절에서는 만약 뭐뭐라면 이렇게 조건을 이제 내세웠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비가 오면 뭐 집에 있을 거야 뭐 이렇게 조건을 내세우고, 그리고 이제 핵심은 뭐냐 하면 주절 앞이나 뒤에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내가 만약에 내일 비 오면 우리는 못 갈 거야 라고 했을 때 앞에다 쓸 수도 있고 주절 그 앞이나 뒤에 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will 그러니까 조동사죠. can 조동사죠. may 조동사죠. 함께 자주 쓰인다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것만 알아볼 게 아니라 오늘 또 뭘 알아봐야 되느냐 하면 가정법도 알아볼 거예요. 그러니까 차례차례 순서대로 이제 하자고요. 그러면 아까 종속절도 알아보았고 또 이제 주절도 알아보았는데 우리가 이제 조건의 if의 어수는 if 그 다음에 주어 그 다음에 현재 시제 컴마 찍고 그 다음에 주어 그 다음에는 이제 will. 그러니까 will이 뭐예요? 조동사잖아요. 아니면 can을 써도 되고 may를 써도 되고 조동사잖아요. 그 다음엔 뭐를 쓰느냐? 동사 원형을 써요. 이 조건절 if의 어순을 우리가 이제 설명했기 때문에 알아야 됩니다. 뭐 만약 내일 비가 온다면 나는 집에 있을 거야 라고 했을 때 if it rains tomorrow 그래서 거기다 컴마 찍었잖아요. 그 다음에 주절에 가서는 I will이 들어갔어요. 조동사 들어갔죠. 그 다음에 본동사가 이제 동사 원형이 오죠. 그래서 stay at home 그러면 집에 home이 집이라는 거죠. 집에 있을 거야. 그리고 if절이 맨 앞에서 이끌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제 요거를 알아봤고 다음에는 명사절에 이제 조건 부사절을 알아봤고 명사절에서 더 좀 알아보자고요. 의문을 나타내는 if절 명사절 접속사는 뜻이 뭐냐 하면은 인지 아닌지 뭐뭐인지 아닌지 문장에서 사실을 묻는 역할을 하며 그리고 이것이 명사절이라고 합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주로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쓰여요. 의문사가 없는 간접 의문문에서 자주 쓰여요. 그리고 에어로 바꿔 쓸 수가 있어요. 그가 올지 모르겠어요 라고 했잖아요.
order. He is come.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서 보면은 I do not know what he is come. 그러면 그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올지 안 올지 모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뭐다? 명사절. 그러면 아까는 조건의 부사절 알아봤고 이번에는 명사절 알아봤는데 우리가 왜 빨리빨리 서둘러서 이거를 알아봐야 하느냐 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꼭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접속사 그 if절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있는 추측일 경우에는 이제 현재형으로 미래를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접속사 if절에서는 미래를 나타내는 이를 사용하면은 이제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를 쓰면 안 되고요. 현실 가능성이 있는 추측일 경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예문 또 하나 알아볼 게 뭐냐면은 이번에는 이제 저거 알아보자고요. 뭐냐면은 if가 함께 오는 형식에 따라서 실제 가능한 조건에 관해 나타낼 수도 있고 현실과 반대되는 내용에 관한 조건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 이것이 뭐라고요? 부사절 접속사인데 가정법이에요. 가정법. 그래서 오늘 가정법을 좀 더 배워보자고요. 문장 속에서 어떤 이제 역할을 하는데 의미가 이제 다르게 사용될 수도 있고 또 다른 기능으로 문장 속에서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첫째, if는 기능으로 말하자면 부사절 접속사인데 뜻은 뭐뭐라면 조건하에서 해석이 되죠. 문장에는 주어와 수어가 있잖아요. 거기에 조건을 추가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너가 집에 일찍 온다면 이라는 이런 조건에서 이제 거기 부사절이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저녁 함께 먹을 수 있어. 거기가 뭐에 주절이 되는 거고 너가 집에 일찍 온다면 여기에서는 조건 들어갔기 때문에 부사절이라 그러고 뒤에 우리 저녁 함께 먹을 수 있어 라는 것이 주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if가 조건의 주사절을 이끄는 것이죠. 그래서 이끈다는 말은 부사절의 맨 앞에 위치한다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수어라는 구조가 됩니다. 부사절을 문장 맨 앞에 와도 되고 주절 뒤에 와도 됩니다. 이 정도만 우리가 알아도 좀 시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내일 비가 오지 않는다면 조건에서 우리는 소풍을 갈 거야. 이 부절의 역할 조건을 지금 이제 알아보고 있는데 실현 가능성이 있나요? 있지요. 반드시 있죠. 그런 조건이라면 어떻게 한다, 할 것이다 라는 식으로 말하는 거니까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가능성 있는 조건입니다. 그래도 우리 예전에 보면은 굉장히 뭐 기대를 걸고서 이제 준비 다 하고 자는데 비가 올 것 같은 그런 날씨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초조해갖고 잠이 오지 않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경험이 다들 있잖아요. 자, 가능하지 않는 상황에 대한 조건을 걸 때도 if를 사용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진짜 잘 알아야 돼요. 현실에서 불가능한 상황을 발생할 일이 없겠지만 만일 그렇다면 어떨 것이야 라고 예측을 하면서 말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가정법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실제로 가능한 조건을 걸어서 말하는 방식과 실현 불가능한 조건을 걸어서 말하는 방식이 같아서는 안 돼요. 틀리겠죠, 당연히. 자, 실현 가능성이 있는 조건은 편하게 그냥 상황에 맞게 알맞는 시제를 사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실현 불가능한 그 상황의 조건은 현실과 반대라는 것을 나타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한 조건과 구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구별할 때 명사절과
그리고 조건 부사절의 구별도 해야 했지만, 이번에는, 가정법에 있어서 실현 불가능한 상황의 조건과 또 실현 가능한, 조건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거. 요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일을 이제 나타낼 때 동사에 사용하는 그 과거, 이제 시제가 과거인 줄 알지만, 가정법에 씌일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재와 시간적으로 거리감이 있을 때, 이 뒤를 붙이고 사용하는 것인데, 현실과 이제 반대될 때, 그렇게 이제 시제를 쓴다라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if절에 이제 ed가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과거의 시제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 과정하는 내용을 나타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딱 바꿔서 해야 돼요. 네, 이것까지 이제 우리가 설명을 했는데, 이제 혹시나 해서 이제 또 예문을 제가 좀 준비해 봤어요.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는 조건의 if가 있는 경우에 동사에 이 d를 이제 넣죠. 이런 경우에 이제 내가 백만장자라면, 이제 현실은 내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내가 백만장자라면 하고 이제 가정을 했어요. 그랬을 때 불가능한 일이죠. 현실과 반대되는 일을 가정을 할 때가 있어요. 이랬을 때 가정해 봤을 때, 이때는 이제 당연히 이제 이 if가 이끄는 그 부사절이 가정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주절의 부분에서도 당연히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말투, 가정법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이때 같이 이제 뭐가 맞아야 되죠. 서로 이렇게 맞아야 되기 때문에, 너에게 큰 집을 사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백만장자라면, 너에게 큰 집을 사줄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것이 맞죠. 네. 그래서 이건 이제 가정법까지 이제 알아보았고, 그러면 이제, 시제를 쓸 때는, 가정법은 어떻게 한다? 과거 시제로 기억하면 안 된다. 이건 가정법이라서 이렇게 나왔구나, 시제가.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가능한 일과 또 가능한 일의 조건, 이런 것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이 수업하고 있는 것이 아주 어려워요. 쉬운 것 같으면서도 아주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집중해가지고 오늘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오늘 일기를 써서 올려놓았어요. 그러니까 한국어로 해석해서 올려놓았고 영어로 해석해서 올려놓았어요. 일기를 이제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재미있다고 하시는데 이제 공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